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1월까지만 해도 상승 랠리 이어가던 국내 증권시장이 이번 달 들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위축시켜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 긴축을 앞두고 장기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그리고 최근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조언,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하락장 열어 젖혔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38.05포인트 내리면서 2487.84포인트의 장을 열었는데요. 저번 주에 최고점과 비교했을 때 4.59%나 떨어졌습니다. 한편 하락폭 더 깊게 가져간 코스닥은 지난 1월 30일 기록했던 최고치보다 5.94% 떨어진 876.63에 오늘 장 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하락세 이끌고 있는 투자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30일 이후 나흘 연속으로 순매도세 보이면서 1조 5,250억 원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2일에만 2,865억 원을 팔면서 1일 순매도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이 배경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 전망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생긴 것인데요. 이는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 증신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면 주식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을 또 다른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금리의 안정화 전까지는 저가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산업들의 생산과 수출 등의 변동성이 높고 물가 또한 예상치를 밑돌면서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 많은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도 동시에 코스피와 동시에 빨간불, 파란불 켜면서 하락세 보였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김도원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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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장 열었습니다. 저번 주까지 2,600선을 넘기면서 호황이었던 코스피, 오늘까지 이어지는 외국인의 집중 매도에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38.05포인트 떨어진 2,487.34포인트에 거래 시작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의료정밀업종과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증권과 서비스업 등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가스업종과 은행업종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던 오전 시장 보냈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내림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52%가량 주가 빠졌는데요. 지난 31일 액면 분할 소식에 상승했던 주가는 이후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강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등의 유력 종목들 또한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또한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전거래일의 추락 이어갔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2.84포인트 급락하면서 876.63포인트에 거래 시작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특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메디톡스와 휴재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오늘 내림세 가져갔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모두 하락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로메드 종목이 오늘 7.54% 급락했고 신라젠과 메디톡스 그리고 티슈진 등도 주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CJ E&M과 펄어비스 그리고 포스코 캠텍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었던 오전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네이처셀입니다. 정부가 치매 연구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네이처셀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 극복 연구를 위해 민간 합동으로 10년간 1조 1,05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네이처셀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매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 아스트로스템의 미국 1, 2상 임상시험에서 첫 환자를 대상으로 약품을 10회 투여하며 단기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이처셀 현재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7%가량 오르면서 31,5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넥센테크입니다. 자율주행차 사업을 진행 중인 넥센테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국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서울에서 평창 간 고속도로 190km 구간의 자율주행에 성공했는데요.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배터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ESS용 배터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부품과 소재업체가 주목받을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이 긍정적인 만큼 국내 전기차 판매량의 연평균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넥센테크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가 넘는 급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5.7%가량 오르면서 6,0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견조한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하나금융의 투자 매력은 높다며 뚜렷한 펀더멘털 개선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금융이 배당 성향을 지난해 22.5%에서 올해 23.2%, 내년 23.9%로 점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2조 365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3.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2조 1,6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4년 만에 대기업 여신 성장 재개 등으로 대출 성장률은 5.3%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짚어본 하나금융지주의 현재가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면서 현재 3.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5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링크제니시스입니다. 링크제니시스가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링크제니시스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생산정보 자동화 시스템과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판매합니다. 네, 링크제니시스 현재는 하락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25.09%가량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3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짚어볼 특징주는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가 미국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날 메디포스트는 지난 2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뉴로스템의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포스트는 미국에서 경도 및 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뉴로스템의 안전성과 탐색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1-2A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9명에서 18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뉴로스템을 3회 반복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네,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여줬던 메디포스트 현재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가깝게 빠지면서 105,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특징주는 퓨처캠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전문업체인 퓨처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 의약품인 알자뷰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알자뷰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개발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퓨처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품목 허가 승인이 완료됐다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알자뷰는 치매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유무를 영상화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퓨처캠은 2016년 9월 알자뷰의 신약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퓨처캠 현재 4.8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전 출발 구간에서는 21%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가는 25,0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6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정리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현재까지 파란불 켜주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16%, 29.37포인트 하락하면서 2496.02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3.96%, 35.59포인트 하락하면서 863.88 지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흐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은행업종과 전기가스 업종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은행업종은 1.24%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내 주요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이 전 종목이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이 2.09% 상승하면서 1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광주은행 또한 1.15% 그리고 제주은행이 1.24%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6.43%로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86,10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82%로 상승폭 키우면서 3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방금 유통업종도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보시면 SK네트워크스 우선주가 4.2% 상승하면서 64,5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세 큰 업종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업종이 4.19%로 업종지수 급락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면 DI 종목이 6.11%로 파란불 켜면서 현재가 4,99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KC 종목은 5.33% 그리고 덴티움 종목은 4.49% 각각 파란불 켰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42%로 급락 흐름 현재 구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 종목이 9.8%로 가장 큰 하락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31,750원에 거래되면서 현재 구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독 종목 또한 낙폭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7.19%로 파란불 켜주면서 33,5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3.22%로 파란불 켰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7.24% 하락하면서 현재가 14,10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7.01% 급락 흐름 가져가면서 6,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는 6.27% 하락폭 깊게 가져가면서 13만 5천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 전 종목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하락세 큰 업종으로는 비금속 업종이 9%로 급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포스코캠텍은 12.7%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43,700원 보여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진기업 또한 하락세인데요. 6.04% 하락하면서 6,380원 보여주고 있고 모엔즈 종목 또한 약세입니다. 5.59% 급락하면서 6,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서비스 업종이 두 번째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55% 업종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종목이 13.9%로 급락하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유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21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크로젠 종목 또한 오늘 약세입니다. 8.02% 급락하면서 4만 3,000원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톡스텍 또한 약세인데요. 6.95% 하락하면서 9,910원에 거래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5.31% 하락한 업종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데이 토주 종목은 15.61%로 특히 급락하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5.11% 역시 크게 하락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원익 종목이 15.86% 급락 흐름 가져가면서 48,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센과 버추얼텍이 7.58% 그리고 7.16%로 급락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가 2,135원, 2,14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활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이틀째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이 4,215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434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팔자 기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80억 원가량 매도세 시현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개인과 함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4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446계약가량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1,704계약가량 매수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시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시의 황태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오는 공시들이 현재 종목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첫 번째 공시는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억 3,723만 원으로 전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10억 7,966만 원으로 0.9%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은 7억 6,394만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 손실 규모가 전년보다 35.2% 감소한 4억 5,804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60억 6,910만 원으로 1.5% 늘었고 당기손순실은 8억 6,113만 원으로 19.4% 줄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스타입니다. 부스타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3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57%가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89억 4,900만 원으로 8.53%가 줄었고 순이익은 32.75%가 감소한 42억 1,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이즈항공입니다. 하이즈항공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8억 원으로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47억 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는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했지만 현재 전일 대비 5.3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1,115원에서 60원 상승한 1,1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문전자입니다. 성문전자는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해서
현재 전일 대비 6.24%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가 3,285원 대비 205원 하락한 3,08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스타입니다. 부스타는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현재 전일 대비 3.27%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가 5,500원에서 100원 하락한 5,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하이즈항공입니다. 하이즈항공은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해서 현재 전일 대비 4.26%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가 7,990원에서 340원 하락한 7,6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멀티캠퍼스입니다. 멀티캠퍼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1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012억 2,500만 원으로 7.9% 증가하고 순이익은 3.6% 줄어든 124억 3,4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다나와입니다. 다나와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1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076억 600만 원으로 67.1% 증가했고 순이익은 45.1% 늘어난 129억 6,5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 의약품인 알자뷰 주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알자뷰 주사액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치매 환자 및 정상인을 대상으로 3상 임상 실험이 수행됐다며 알츠하이머 진단에 대한 예민도 및 특이도가 우수함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공시는 엠플러스입니다. 엠플러스는 45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16년 말 매출액 대비 16.05%에 해당하며 계약 상대방은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공시를 유보했습니다. 유보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멀티캠퍼스입니다. 멀티캠퍼스는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일 대비 1.3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33,550원 대비 450원 상승한 3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는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해 현재 전일 대비 3.0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14,850원 대비 450원 상승한 15,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은 오늘 빨간불 켜고 시작해서 현재 전일 대비 4.3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24,000원 대비 1,050원 상승한 25,0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엠플러스입니다. 엠플러스는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해서 현재 전일 대비 3.02%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기준가 23,150원 대비 700원 하락한 22,4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호가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명문제약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30% 상승률 기록했고 7,930원에 현재가 형성하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GB 금융지주가 4.78% 오늘 빨간불 켜줬습니다. 현재가 13,150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JB 금융지주 또한 오늘 강세였습니다. 3.14%로 빨간불 켜주면서 6,900원 보여줬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2.37% 상승폭 키우면서 17,3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성제약도 오늘 3.57% 상승폭 큰 편으로 가져갔는데요. 18,850원에 현재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1.39%로 빨간불 켜주면서 145,50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도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2.09%로 상승폭 키웠는데요. 17,05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과 광주은행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1.79%, 0.77% 각각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42,500원 그리고 13,100원에 오늘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11% 상승폭 그대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현재가 36,050원 보여주면서 오늘 현재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려제약 종목은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현재가 9,800원에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오늘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0.79% 하락하면서 파란불 켰는데요. 12,500원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종목도 오늘 하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0.88% 하락하면서 5,620원에 거래되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림홀딩스도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갔는데요. 3.53%로 빨간불 켜주면서 3,955원에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홀딩스와 유니테스트 종목도 오늘 동반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2.45% 그리고 2.27% 각각 상승 흐름 켜주면서 3,760원 그리고 13,55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떻게 장 마감했을지 잠시 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시작부터 월초까지 화랑세 보여줬던 국내 시장이 지난주가 지나오면서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 2,500대 초반선까지 떨어졌고 900대 안착까지 시도하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던 코스닥은 다시 900 아래로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글로벌 증시 좋은 흐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번 주 2일의 경우에는 미국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2016년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 보였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전 종목에서의 광범위한 내림세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 흐름 사이에서 증시가 급락한 점 또한 뉴욕 증시의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 호황을 보였던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변동성이 시장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주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소폭 등락하는 흐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정점에 이른 시점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면 관련 종목에도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오르는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8일에는 미국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안이 종료되면서 미국 양당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혼조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의 진정 여부 또한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경제 지표로 꼽히는 것들은 우리나라 11월 경상수지 그리고 미국의 1월 공급관리자협회 비제조업 지수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 개막하면서 5세대 이동통신이나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에 계속해서 약세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33% 떨어진 2491.7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2500선 무너진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4.59%까지 밀리면서 858.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양장 종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546억 원, 기관은 386억 원 각각 쌍끌이 매도세 보였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228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오후 구간에서 매수세 보였던 기관은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229억 원가량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외국인이 1,614계약가량 팔았고요. 기관은 1,808계약가량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지수와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어떻게 마감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두 업종만이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은행 업종이 오늘 0.94% 상승폭 가져갔고 전기가스 업종이 0.74% 상승폭 기록하면서 오늘 단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켜줬던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으로는 의료 정밀 업종이 4.97%로 가장 하락폭을 크게 가져갔고 의약품 업종 또한 3.7% 낙폭 깊게 하락했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3.18%로 파란불 켜줬고 다음으로 섬유 의복 업종이 2.73% 하락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또한 하락세였습니다. 2.67%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비금속 광물 업종 또한 2.61% 주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계업종도 2.54%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과 건설 업종이 각각 2.19% 그리고 2.13% 하락하면서 오늘 장 마치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전 종목이 파란불 켜줬습니다. 하락폭 컸던 업종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금속 업종이 9.24%로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서비스 업종은 6.34% 크게 하락폭을 켰는데요. 그리고 디지털 업종 또한 5.92%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 업종이 5.28% 주가 빠지면서 큰 하락폭을 가져갔고 오락문화 업종 또한 5.21%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과 통신장비 업종이 5.13% 그리고 4.84% 각각 내리면서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4.76% 하락폭 가져갔고 화학업종과 제조업종이 4.69% 그리고 4.53% 내리면서 오늘 하락폭 컸던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상승률과 하락률이 가장 컸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명문제약 종목입니다. 명문제약 종목은 7,93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경인전자 종목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37,150원 기록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암리스 종목의 낙폭은 가장 크게 기록됐는데요. 14.33% 밀리면서 14,650원으로 문을 닫았고 이어서 KG케미칼 종목이 13.37% 밀리면서 23,0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고려제약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치매치료 1조 투입 소식에 제약주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고려제약은 29.97% 오르면서 9,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앞서 오전장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넥센테크 종목입니다. 넥센테크 24.25% 오른 5,97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리캠 종목도 상승폭 컸습니다. 20.23% 오르면서 2,0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낙폭 컸던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23.58%까지 낙폭 키우면서 45,000원으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원익 종목이 16.21% 떨어졌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했는데요. 4,86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썬데이토즈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8.1% 감소했다는 소식에 15.75% 밀린 31,300원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장 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위원회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